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9일 일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8분 불법 구금된 지 52일 만에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90도 절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격스런 역사적인 순간을 생방송으로 못 봤습니다. 놓친 이유는 제가 그 시간에 세이브 코리아 경기 북부 연합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석방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연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고 난 뒤에 좀 지났어였는데 그때 그 상황은 이미 진작에 석방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대통령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3월 4일부터 매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대통령님 석방 소식이 나올 거다. 결국 3월 4일부터 기도를 해서 나흘이 더 지나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불법 구금 52일간은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성장과 동시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이 52일간의 불법 구금이 윤석열 대통령을 넬슨 만델라로 만들었다.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27년간 감금 생활을 하다가 나이 72살에 석방이 됐죠. 그리고 74살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75살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 27년간을 감옥에서 감옥 채석장에서 매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 석공으로 돌을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는 지역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을 걸어 나왔을 때 그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인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몸으로 싸우는, 목소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2일간은 물론 넬슨 만델라의 감금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 농축도로 보면은 정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감금 생활이 아니었나.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인간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로서 어떻게 몸을 던져서 앞으로 이 나라를 꾸려나갈까, 많은 고심과 많은 고뇌와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성공한 것은 옥중 52일간 그는 그냥 무생물처럼 생각 없는 사람, 자기의 처지를, 이 불법 구금에 대해서 처지를 비관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얄팍한 제스처가 아니고, 그리고 형은 진짜 감언이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속였어가 아니고, 누구처럼 끊임없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체포될 때부터의 메시지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항상 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된 이 30대, 그들이 나의 진정한
이 계엄 선포의 진정성을 이해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보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세 가지 메시지를 계속 날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국힘 지도부들 뿐만 아니라 국힘에게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끝까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석방되어 나오시는 이 시점까지. 물론 석방되어 나오니까 뭐 좋다라는 메시지는 축하한다, 환영한다, 뭐 정말 이 사법부가 엉터리다, 뭐 이런 뒤늦은 숟가락 하나 얹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그의 입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편하게 여론을 들을 수도 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와 대통령이 지금 불구속된 정말 우리들과 같은 이 좋은 공기, 일상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상황에 계시는 대통령을 두고, 물론 지금 현직 직무를 담당한 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엄연하게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뭐 만역을 임명한다든가 뭐 국가의 중대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든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또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니까 뭐 아무래도 현재는 우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불법 구금한 사실 그리고 석방 이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은 뭐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 거고, 이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부정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이 문제들이라든가 그 입법부 독주에 대한 그리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이런 것 때문에 했다 하지만, 구속이 됐다면 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 약간은 의혹적인 시선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국민들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바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계속 끊임없이 소리가 4대4, 5대3, 3대5, 8대0. 다만 대통령이 불구속,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8대0의 인용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고, 이제는 뭐 사실 더 원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것은 탄핵을 뭐 기각시키냐 인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다 각하. 아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재판 자체가 무효다. 왜? 직연 판사가 얘기했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검찰이 제대로 막아줬더라면, 막는다는 게 대통령만을 위해서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했더라면, 체포 적부심에서 검찰이 제대로 서부지방이 체포영장 발부 신청한 것 하면서 형사소송법 101조 대통령 이 101조를 자기들 서부지법 지 마음대로 빼고 그걸 예외 조항으로 하고 저벅저벅 군사기밀 지역 국가안보가 제일 중시로 여기는 대통령 관제를 그 책임자의 허락 없이 걸어 들어가서 체포를 하는 이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 체포부터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그걸 결국 검찰이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꼴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금 불구속 석방이 되었지만 대통령 관련 직무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직무대행이 지금 있고 아직까지 대통령 직무로 완전히 복귀된 상태가 아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취소되었지만 형사재판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에 비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야당이 결집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계실 때는 정치를 국민을 향한 정치만 했습니다. 정교한 정치도 아닙니다. 진심의 정치, 아주 단순 메시지로 진심의 정치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결집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최종 변론에서 밝힌 것처럼 뭐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면은 개헌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임기를 정말 훌로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닐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가운데 또한 국민의힘은 박쥐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정교한 정치 메시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위협을 느낀 민주당, 그리고 야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언론들은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경향신문에 어제 경향신문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은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세력 골목대장에 불과하다. 피의자 윤석열의 기각 메시지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세력의 골목대장 선언이다. 이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훨씬 더 강한 톤의 지금 공격 메시지가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415자지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물쭈물 겁에 질려 있거나 입을 무조건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한 걸 생각하고 눈치를 보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대. 이때까지 주장해 오시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4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첫째,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그건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기현 판사의 이런 구속 취소 인용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정의롭고 정당하다 손치더라도 아직도 감옥에 계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주로 국방부 그리고 행안부의 식구들입니다. 그들 석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줄곧 주장해오신 네 번째로 줄곧 일관성 있게 주장해오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내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데는 아니 국민을 통합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건 말이야. 대통령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하며 감사를 표했죠. 당연하죠.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 난리치는 야당에게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배라도 당신네들에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감사한다고 메시지를 국민 통합한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대통령에게 소위 말하는 탄핵을 창조를 해가지고 내란을 창조해가 대통령을 탄핵 재판을까지 끌고 간 인간들에게 감사를 한다 하면 대통령이 야합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거.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탄핵을 막으려 단식하신 분들 건강을 염려하면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당연히 건강 염려해야죠. 자기를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한테. 이제 끌걸 게 없이 이런 것까지 다 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민주당이 조급증을 치고 있고 또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쪽으로 항상 위하는 선호하는 메시지를 내는 이 야당 언론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들의 초조함을 그대로 이 신문 기사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거나 당연히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지금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감싸는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 도대체 요구할 걸 요구하라. 자기에게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을 어떻게 감싸노? 그 탄핵 요구하는 국민을 감싸놓으면 날 탄핵시키라는 메시지인데 대통령이 무슨 전능하야? 그런 메시지를 내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는커녕 저의 구속과 관련돼 수감된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 메시지를 냈다고 재발 방지는커녕 법원을 난입하고 폭력한 사태를 더 독려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끌고 있어요. 유치합니다. 진짜 유치하고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 공수처 정말 원천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고 없어져야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수처도 없애라. 그 다음에 헌재도 대법원하고 통합해라. 그건 저도 100% 동감입니다. 뭐 때문에 대법원 판사 13명 두고 헌재 재판관 8명 두고 국민 세금이 뭐 썩어 돌아갑니까? 에? 통합해야 되고 공수처가 지금 하는 꼴을 본다면 공수처를 그냥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를 이 문재인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공수처 자기의 범법 같은 걸 피난처로 이용하려고 범법에 대해서 검찰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수처야. 그러나 놓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 내의 검사들 사이에 누가 더 위였냐 누가 아래냐 지금 누가 더 정예군이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지고 뽑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국민 혈세 쓰면서.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거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부서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지금 내고 가장 공통된 애국시민들의 메시지는 뭐냐? 탄핵 각하입니다. 기각이 아니에요. 기각이 아니야. 뭐 4대4 기각이 아닙니다. 왜 탄핵이 각하돼야 되냐? 재판 자체가 원천무효다. 지기현 판사가 이걸 얘기를 했잖느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부터가 뭐 김문수 이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배가 고파 빵 훔친 사람을 가지고 살인죄로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신적 감옥, 헌법재판소라는 감옥소에서 나올 그날까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탄핵 각하, 재판 무효. 여러분 제가 어제
의정부 가서 연설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따라 안 찍고 현장에서 연설한 것만 올렸는데 보신 분이 너무 적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3월 11일은 오후 4시 안국동 앞에서 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제가 연설을 합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유튜브로라도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